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LNF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평소와 제가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는 이 에코프로비엠 아니면 LNF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종목 분석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이 두 종목을 왜 같이 제가 묶어놓고 설명을 드리냐, 아무래도 이 두 종목이 같은 섹터에 있다 보니까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시나리오를 드릴 때 에코프로비엠과 LNF 따로따로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동시에 이 두 종목의 시나리오를 같이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에코프로비엠만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LNF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같이 보유하시길 바라겠고, LNF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전부터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분석 영상을 남겨드릴 때 HLB 같은 경우에는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이랑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이 관련 섹터나 관련주들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 것인지, 그리고 왜 이 두 종목이 앞으로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특히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오늘 제가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꿀팁이 될 만한, 즉 슈퍼개미 분들이 가장 즐겨 쓰는 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특히 오늘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종목이 주가 흐름이 비슷한지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차트를 조금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종목의 이 캔들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을 때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장점이, 자,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이게 급락이 나왔을 때 LNF를 같이 보신 주주분들이라면 LNF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홀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가 급락이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홀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돼야, 즉 세력들이 투매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 시그널이 포착이 돼야 내가 패닉에 손절하지 않게 되는 건데, 에코프로비엠과 LNF 둘 다 강력한 세력의 매집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지표를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OBV를 보시면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고점을 횡보하고 있거나,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LN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주가의 위아래 이 방향과 상관없이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 아마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지만 굉장히 큰 차이다. 바로 뭐냐, 이렇게 계단식으로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중간중간 홀딩하고 있는 기간이 길고, 반대로 LNF는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세력이 매집을, 추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OBV는 횡보하거나 상승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호재라고 보셔야 돼요. 반대로 이 OBV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악재로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된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종목 다 횡보하고 있거나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도 주주분들이 손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반등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렇지 않았을 경우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전에도 셀트리온을 잠깐 예시로 들어드렸었는데,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어느 시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바로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 보조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캔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주주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부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냐, 여기서 만약에 물타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후에 주가 흐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추가 하락이 나왔다. 자, 그럼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셨던 분들은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되냐?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드리는 이 OBV 보조지표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자, 고점을 찍고 주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가장 빠른 타이밍에 손절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추가 급락이 나오던 이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에코프로비엠과 그 다음에 다시 LNF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락이 나왔어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지표 하나만으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 지표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매매하실 때 충분히 잘 버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OBV가 바로 대부분의 슈퍼개미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퍼개미 분들이 여유있게 매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별로 이 수급을 어렵게, 외국인과 이 기관의 혹은 연기금의 수급을 어렵게 분석을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지점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초록색 121선과 보라색 241선 사이, 바로 이 구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마틴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LNF도 보시면 이 마틴존을 찍고 주가가 그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다. 그래서 이 마틴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과매도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이나 혹은 세력의 추가적인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우량주가 이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 그러면 저점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마틴존뿐만 아니라 이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지표죠. 바로 이 파란 선을 말하는 건데, 이 RSI 보조지표상,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렇게 하면 좀 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죠.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마침 마틴존에 들어와 있는 이 주가 상황과 맞물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간에서 평단가를 가장 낮추셔야 된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LNF도 마찬가지죠. 이 RSI 지표상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었을 때,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가장 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월 달에도 이 마틴존 구간 안에 121선과 241선 사이 이 구간의 저점에 와 있을 때 여기서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수익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량주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홀딩을 해야 되냐,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역대급 상승이 나올 때 동안 이 LNF와 에코프로비엠의 주주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어디서 매수를 했든지 장기간 끌고 올 수 있었던 이 강력한 이유가 뭐였죠? 제가 물론 지난 1년 동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한 것도 있겠지만, 주주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이 OBV가 아까의 셀트리온처럼, 예시로 들어드렸던 셀트리온처럼 OBV가 빠지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력이 매집을 할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NF도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이 OBV가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셔도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왼쪽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이때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주가 상승이 나왔냐? 10배의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면에 LNF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점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배나 주가 상승이 나왔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당연히 두 종목 다 앞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이미 10배와 20배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남아있는 기회 자체가, 자, 이때가 1차 급등식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LNF도 이때가 1차 급등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단 한 차례 이 2차 급등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둘 중에서 대장주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는 20배 나오고 여기는 10배 상승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LNF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시면, 자, 차트를 조금 더 이 구간으로 돌려보면,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1년도였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을 캐치를 하셔야 되냐, 에코프로베임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121선을 이탈하고 바로 여기죠, 241선 사이에서 이 마틴존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른쪽에 이 LNF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 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마틴존에 주가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윗구간에서 반등이 그때그때마다 나와줬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불과 2년 만에 20배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두 종목 다 지금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되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RSI 보조지표상 이때 당시에 바닥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 시그널이 나오게 됐을 때 LNF도 마찬가지요, 다시 한번 요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구간, 지금의 이 구간은 너무 욕심을 내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RSI 지표상 저점을 먼저 찍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들이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초록색 121선 장기평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241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마틴존에 주가가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LNF도 마찬가지죠. 이 121선과 241선 사이 여기에 주가가 일단은 바닥을 찍고 지지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이때까지는 2차 급등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기간에 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 RSI 지표상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이전에 이 경우처럼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를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고점 시그널에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 전환이 되는데, 하락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OBV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된다, 이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손절 또는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매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 순식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거나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반대로 하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평생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주도적으로, 즉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살면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 보조지표 살면서 공유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종가를 기점으로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메이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어떻게 앞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이런 투자 주체들만 하고 있는 게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보니까 여전히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공유드렸던 시나리오 자료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종목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때가 벌써 7월 중순이었는데 1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할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실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가격까지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다행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들 아실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에코프로비엠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막막하다,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여기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가장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 제가 만들어드린 시나리오로 도움을 받으셨던 주주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시나리오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시나리오 자료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 드린 이 자료 최대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에코프로비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1년 동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각각의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 탈출 전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물린 채로 버티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다가는 더 장기간 물려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탈출 전략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에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즉 종목이 자주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그때그때 매매 대응을 하고 싶다, 내가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